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훈이와 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동안 여러분께서 답글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답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답글 중에 하나가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이 많으셨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접종률 자체가 뭐 80%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성과입니다. 그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성과인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50명씩 죽어나가고 있다. 예, 그리고 확진자가 지금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백신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래요. 코로나 백신이 효과는 좋다고 나왔지만 그래도 100%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백신 맞은 분들 어느 정도는 코로나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화이자나 모더나 전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많이 맞았으니까 그거는 효과가 좀 떨어졌잖아요, 원래부터. 그러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백신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가지고 6개월 이후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스터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백신이 무용지물이다, 효과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려면은 통계를 잘 봐야 돼요. 한국에서 백신 접종자율이 80%니까 그러면은 확진자, 병원 입원자, 그리고 사망자를 봐가지고 백신 맞은 사람이 몇 %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이 몇 %다 그걸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백신의 효과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지금 확진자 중에서 80%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어야 되고 20%만 안 맞은 사람이 되는데 그렇죠. 이게 한국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찾아봐도 이런 정보를 찾을 길이 그게 없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백신 맞은 사람이 코로나 감염될 확률이 뭐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이 감염될 일이 뭐고, 또 사망률, 입원율 그런 것도 쭉 나오면 보면 그건 확실해요. 백신의 효과가 있는 거는 특히 그럼요. 중증과 사망률을 갈라주는 거. 그리고 또 백신도 그냥 백신이라 그러지 않고 모더나, 화이자, 얀센 그 그렇죠. 종류별로 다 효과가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좀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명백하지 않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저희 병원 경험으로 볼 때는 뉴저지에 있는 큰 병원인데 지금도 코비드 환자분이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을 할 만큼 중증인 코비드 환자분이 지금도 오세요. 그런데 백신을 맞은 분들 중에 입원을 할 만큼 아프신 분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도 저희가 코비드 환자분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도 어제 몇 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코비드로 이분들도 다 백신을 접종 안 하신 분이셨어요.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급성 백혈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거는 지금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보겠어요. 내가 설명을 어떻게 드릴 거냐면요. 급성 백혈병의 발병률이 10만 명당 5명이라 그래요, 1년에. 그러니까 10만 명당 5명이니까 1000만이라 그러면은 500명이 되겠고 4,000명이라 그러면은 2,000명이 1년에 급성 백혈병에 감염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000명이니까 그걸 한 달분으로 하면 뭐 한 달에 166명이 건강했던 사람이 급성 백혈병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추석 때 송편 먹고 한 달을 관찰했다고 봐요. 4천만 명을. 그러면 166명이 백혈병에 걸리는 거고, 또 설날 떡국 먹고 한 달을 관찰을 해보면 그것도 또 166명이 평균 급성 백혈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4,000명 중에서 생일 후에 한 달 동안 사이를 관찰하면 백혈병에 몇 명이 걸리냐? 그것도 166명이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생각을 하면은 백신 맞고 맞은 사람의 4천만 명을 관찰을 하면은 한 달 안에 166명이 급성 백혈병에 걸린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인과관계, 백신과 인과관계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게 말하면. 지난번 한국 뉴스에서 봤더니 이제 고3 학생 정도 되는 학생이 코비드 예방 접종을 맞고 나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뉴스상에서는 코비드 백신이 급성 백혈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걸 인과관계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성 백혈병이라는 게 그 급성이라는 것 같이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또 젊은이들도 걸릴 수 있는 게 급성 백혈병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걸 인과관계로 할 수 없죠. 그런데 뭐 이해가 되는 거는 뭐 우리는 과학자로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직접 걸린 사람이라든지 가족들 보기에는 나 백신 맞고 나서 이게 생겼으니까 이게 백신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해는 가지만 그거는 인과관계로 만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또 예를 들자면은 백신 맞고 나서 뭐 유산이 됐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모든 임신이 유산으로 끝나는 확률이 11에서 16%라 그래요. 지금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리고 미국에서 임신한 도중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거나 아니면 백신을 맞고 나서 임신한 사람을 몇천 명을 추적을 해봤더니 그 유산율이 13%라 그래요. 그러니까 백신 맞고 유산할 확률하고 그냥 백신 안 맞고 보통 때 있다가도 임신이 유산을 끊을 확률이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백신 때문에 유산을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받고 뇌정맥 혈전 얘기 나왔잖아요. 예. 몇 달 전에. 예. 그거는 보통 일어날 수 있는 발병률보다 그게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백신에 의한 혈전증이라 예. 그게 발견된 거고 뭐 세계 각국에 있는 과학자들하고 의사들이 아주 눈을 부릅뜨고 연구를 하니까 그렇죠. 만약 백혈병이 백신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벌써 밝혀졌죠.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인과관계를 따지려고 할 때는 처음에 이제 관찰 스터디라고 그러죠. 관찰 스터디를 먼저 하죠. 이제 우리가 그 백신을 맞은 그룹이랑 안 맞은 그룹이랑 서로 비교했을 때 이제 급성 백혈병을 예를 들자면 급성 백혈병의 유병률이 백신 맞은 그룹이랑 백신을 안 맞은 그룹에서 서로 비슷하면은 실은 우리가 그걸 인과관계를 만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정맥 혈전 말씀하신 것처럼 유병률이 상당히 어떤 그룹에서 높다면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인과관계를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이렇게 뒤돌아봐서 인과관계를 만드는 거는 무슨 얘기든지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그렇죠. 송편을 예로 드신 것처럼 나이를 예로 드신 것처럼 한 살 더 먹고 나서 내가 백혈병이 생겼네. 아니면 추석 때 송편 먹고 나서 백혈병이 생겼네. 그거는 어떻게든지 얘기를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는 누구든지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로는 제가 알기로는 요즘 쓰고 있는 코비드 백신이 급성 백혈병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는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도 이런 루머가 떠돌아 다니면은 유언비어가 떠돌아 다니면 좀 강력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의심을 많이 하고 못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유언비어를 왜 퍼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십시오. 네. 그러고 또 한 가지 또 화이자나 모더나 맞고 특히 젊은 사람 남자들에게는 뭐 심낭염이나 심근염에 걸릴 확률이 좀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것도 조금 전에 훈이가 말한 것처럼 발병률을 보고 나서 백신 맞고 백신 안 맞은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백신 맞은 사람이 발병률이 높으니까 그게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댓글 보면 이렇게 백신 맞고 나서 뭐 심장이 많이 흉통이 있다든지 뭐 심장이 두근두근 아프다든지 뭐 힘들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지고 진찰했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다. 그런데 증상은 계속 있다.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실은 이제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제 그 데이터가 발표됐어요. 그 백신을 맞고 나서 이제 심장이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역시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미미한 확률이고 그거는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이득이 훨씬 크고 근데 이제 범위가 말한 것처럼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런 분이 답글 올리신 거에도 보면은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다 정상인데도 계속 증상이 있어요 그러는데 실은 그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절적으로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자꾸 그걸 그 증상에 대해서 생각하시다 보면 스트레스 쌓이고다 보면은 본인은 그 증상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밖에 나와 있는 거짓 뉴스나 거짓 데이터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를 보면은 너무 백신의 부작용이 여기저기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SNS에서 퍼지고 그러니까 백신 맞고 나서 건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거 백신 때문이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까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너무 정말 안타깝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백신을 맞는 것이 거듭 얘기하지만 그 백신을 맞는 것이
훨씬 이익이 많고 특히 요즘 뭐 또 우리 오미크론이니 뭐 델타니 이런 모든 변이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지금 예방 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부스트 샷도 맞으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백신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막 백신 맞고 나서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열이 나고 그래서 이 부작용이 심한 백신이다. 부작용이 심한 백신을 왜 FDA에서는 어프로브했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백신 맞고 하루 이틀 사흘 그거는 처음부터 저희가 말씀드렸고 논문에도 다 나왔잖아요. 뭐 맞은 부위에 열감이라든지 붓기, 그다음에 온몸 뭐 오한, 몸살 기운 그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다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경우에는 2, 3일 지나면은 확실히 금세 눈 깜짝할 것 같이는 없어지고 그렇죠. 또 그런 증상이 좀 심하면 우리가 뭐 타일론이라든지 예. 이브프로펜 같은 거 먹으면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건 부작용은 아니죠. 부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면역 반응이 생기는 거라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백신 맞고 아무 뭐 이런 증상이 없었어. 나는 항체가 생기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때도 한번 다룬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면역 반응이 꼭 있어야만 항체가 생기는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좀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뭐 흐지부지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훈이도 뭐 크게 예, 저는 뭐 별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부스트샷까지 다 맞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팔이 좀 아픈 정도로 면역 반응이 일어났지 저는 뭐 심각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범위는 또 조금 다르지 않았나요? 예, 저는 첫 번째하고 부스터에는 큰 문제 없었는데 두 번째는 한 이틀 정도 고생했죠. 예.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반응이 좀 다르니까 뭐 나는 반응이 없었으니까 항체가 안 생긴 게 아니냐 또 그렇게 걱정할 수도 없고 또 반응이 심해가지고 고생했으니까 난 무서워가지고 부스터 못 먹겠다 그럴 수도 없고 제 생각엔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부스터 맞으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1, 2차 맞고 이만큼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부스터를 꼭 맞아야 될까요? 그렇게 써놓은 분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부스터는 무조건 맞으셔야 되는데 부스터를 맞을 수 없는 분이 있을까요? 예, 만약 1, 2차 때 아나필렉시스라고 하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맞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나필렉시스가 뭐죠? 좀 설명해 주시죠. 아나필락시스는 아주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죠. 근데 이제 알러지 반응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IV에 잘못되어 가지고 두드러기 같은 거 생기는 것도 이제 알러지 반응이지만은 전신적으로 아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심한 알러지 반응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숨을 못 쉬고 여기 호흡기가 퉁퉁 부으면서 우리 두드러기 생기는 것처럼 호흡기 안이 다 부으면서 숨을 못 쉬어서 금방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 반응이 실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비드 예방접종 맞고 나면 우리 15분 정도 관찰하고 가세요 하신 이유가 또 그런 이유인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코비드 부스터를 안 맞아야 되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이렇게 뭐 10시간 이후에 뭐 30분 뒤에 나타날 수도 있나요? 10시간 후에 나타나는 알러지는 있겠지만 그건 아나필락시스라고 하지는 않죠. 그쵸, 그러니까 뭐 두드러기가 한 10시간 있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예.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거 보면 한 특히 모더나 맞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있다가 이렇게 팔이 막 부어오르고 벌겋게 되고 그런 경우도 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아나필락시스는 아주 급성 반응이기 때문에 첫 주사를 맞고 나서 15분 내에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궁금해하셨던 점들 백신의 효과가 진짜 있냐, 급성 백혈병과 백신의 연관성, 심장 증상들과 백신의 연관성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작년 2020년도 12월 15일 날 처음으로 파이저 백신을 병원에서 맞았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백신만 맞고 나면은 2,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다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흥분했었고. 그런데 우리가 또 델타를 만나고 또 오미크론을 만나고 그래서 또 다시 부스트 샷도 맞게 되고 환자는 계속 있고 계속 생기고 병원에서도 입원 환자가 생기고 한국에서도 지금 환자가 많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빨리 우리가 이 코비드를 종식시켜 가지고 다시 옛날 했던 생활로 돌아가서 경제도 살고 재밌게 지내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모든 분들이 다 빨리 부스터를 맞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와 싸우면서 지금 많은 일을 겪었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훈이와 범이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을 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예, 지금까지 훈이와 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